네, 안녕하세요. 임모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 롤 모델이시자 부동산 전문가이신 부동산 쿨TV의 이홀록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은 제가 유튜브로 처음 뵙게 됐었는데 제가 라이브에도 참여하고 막 댓글로도 질문을 많이 남겼었는데 맞아요. 네, 소장님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 제 채널에 오셔서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20대가 재테크를 한다니까 되게 신선했고, 금융이라든지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 이게 되게 저한테는 좋은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한번 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담을 같이 한번 하고 재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또 좋은 인연을 맺게 된 거죠. 예. 근데 네. 제가 더 감사한 게 그 상담 덕분에 지금 제가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모스님 보면은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해집니다. 소장님 덕분이죠, 진짜. 감사합니다. 나 지금 5천만 원밖에 없어, 1억밖에 없어, 아니면 3천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걸로 집 2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냐? 살 수 있습니다. 갭 투자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의 프레임이 정부에서 갭 투자는 투기꾼이다. 그리고 전세를 끼고 사는 거는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갭을 이용해서 투자한 사람이 있어야지 전세 순환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이런 갭 투자를 이용해서 집을 한 개를 사놓는다는 개념은요, 내가 거주하는 집이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움직이기 쉬운 어떤 투자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실제로 들어갈 수 없으면은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이제 갭 투자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갭 투자를 하면은 만약에 집이 5억인데 네. 전세가 4억이다. 네. 그러면 5억짜리 집을 4억 전세 세입자를 끼고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그렇죠. 갭 투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지금도 1억만 있으면 투자할 때가 있고, 조금 빠듯하지만은 5천만 있으면 투자할 때가 있고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1,000만 원만 있으면 투자할 때도 있었어요. 수도권에서요? 수도권에서요. 화성 쪽에, 병점, 동탄 쪽 그 인근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뭐 땡땡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많아야 2, 3천만 있어도 했고, 실제적으로 그 2, 3천이 지금 1억 이상이 올랐으니까는 수익률이 거의 300% 이상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300%.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과거에 보시면은 봉천동에 관악드림 아파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조금 산 위에 있지만요, 옛날에는 3억, 2억짜리 아파트였어요. 10년 전이나. 근데 쭉 올라가다가 파란색 선이 매매가고 초록색이 전세가예요. 예전에 보세요. 6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살 수 있었는데, 네. 과거에 4억이었는데 지금은 11억이 됐어요. 와. 11억이. 그러면은 6억을 번 거고, 돈 투자되는 거는 한 뭐 8천만 원, 7천만 원, 5천만 원, 요거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공장이에요, 이게. 내 자산을 늘려주는. 근데 공장을 내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전세라는 거, 전세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 없다, 5천이 없다 하지만은 부모님의 그 증여를 도움을 받거나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조금 했으면은 2, 3천 정도 모았으면 조금만 더 보태면은 과거에는 할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서울부터 보여주는 이유가 지금 못 들어가요. 왜냐면 보세요. 6억이 필요해요. 갭이 6억, 예. 5천이 6억이 됐어요. 예, 6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럼 서울 말고 경기도도 보시면은 안양 쪽을 볼까요? 안양 쪽에 평촌에 보시면은 여기가 학원가예요. 맞아요. 예. 여기 엄청 번화가죠. 근데 학원가에 이쪽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예전에 조금 추천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원가에 옆에 있고 조금은 저평가되고 좀 싼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이런 아파트 보면은 옛날에 뭐 우와. 갭이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갈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1억 8천인데 이건 조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네. 한 2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짜 작게 들어가고 한 데가 있죠. 결국은 타인의 자본이라는 거는 되게 이런 전세를 이용하는 갭 투자. 내가 살지는 않지만은 적은 돈으로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나 돈 있어야 돼, 돈 많아야지 할 수 있어의 접근이 아니라, 특히 20대들은 작은 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부동산이든 아니면은 지금 부동산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근로소득만으로 뭔가를 의존하는 건요, 월급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월급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생산수단을 월급으로 사용하지 말고 월급 외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가져가야지 30대, 40대 때 내가 이런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을 맺자면은 타인의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많게는 세 가지가 있죠. 증여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증여는 10년 동안 부모님한테 5천만 원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전세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대출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야 돼요. 부자 중에서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 본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예. 이게 대출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게 그쵸.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냥 계속 노동소득으로만 평생 사느냐, 이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현금을 따박따박 모으는 건요. 현금을 고인물에 계속 붓는 거예요. 이걸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깨끗해져요. 깨끗해진다는 게 뭐 가격의 상승으로 친다면요. 고여에 있으면요. 계속 이게 고인물로 작용을 하는 건데, 현금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익이 아니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사실 5천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지금은 5천만 원이 좀 빡빡한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수구 쪽에 5천만 원대로 추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5천에서 이제 1억 사이가 되었어요.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변화가 지금 빨리 되는 시장이라서 조금 더 필요해서, 그러면 이제 인천 지역 중에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고 진보하는 대로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보라는 거는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거든요. 물건의 변화라든지 지역의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천에 이제 재개발들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재건축이랑. 뭐 예를 들어 7호선 라인이 연장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개발 사업들, 이제 재개발이든 재건축의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5천만 원 미만으로 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연수구보다는 조금 지역의 가치들이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지금 뭐라도 갖고 있으면 유리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5천만 원 미만으로도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1, 2억이라고 하면 매매가로 쳤을 때 오피스텔이거나 아니면 거의 저층 소형 아파트? 거의 둘 중 하나밖에 선택지가 거의 없는데, 네. 오피스텔은 깨끗하고 역세권이고 그리고 풀옵션이고 이러니까 오피스텔을 선호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오피스텔은 어떨지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싸게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팔 수 있느냐를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오피스텔은요, 생각보다 수요층이 아파트보다 두텁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오피스텔은 수익형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수익형이면 좋아 보이죠. 네. 수익형과 차익형이 있는데, 수익형은 오피스텔이고요, 차익형은 아파트예요. 차이가 뭐냐, 월세를 받기 쉬운 건 수익형이에요. 근데 오피스텔 월세를 받기 쉬운 물건이죠. 근데 제가 실거주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물건은 시세 차익이 조금 많이는 안 나요. 많이는 안 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피스텔이 강남에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싸요. 강남에 있어도 싸요. 진짜요? 네, 강남에 있어 싸고, 그리고 이거를 투자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월세로 생활비를 버는 수준이지 이게 차익형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아파트는 반면에 큰 돈이 한꺼번에 이제 회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올라가는 부분들도 이제 조금 돈이 더 들어가지만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 아니라 전세로서 다른 물건이 있고 오피스텔에 사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은 그냥 순수하게 오피스텔로 거주도 하면서 시세 차익을 누려야지, 그거는 조금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와 실거주를 접근하는 거고,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아까 말했던 타인의 자본을 조금 더 이용해서 아파트의 관점에서 보는 게 좋고, 제일 쉬운 게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를 추천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아파트도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죠. 사실은 우리들이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게, 집이 되게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니까 싱크대가 너무 환상적이야. 나의 이상적인 싱크대가 있어. 금칠돼 있고. 금칠돼 있고. 네. 너무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더럽 샀어. 근데 이 집이 산골에 있는 집이에요. 근데 나홀로 아파트인데 인테리어가 그냥 뭐 궁전 같아. 예. 그런 집을 사면 될까요? 안 돼요. 본질적으로 아파트는 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내부의 인테리어가 좋다고 하더라도 땅의 본질이 안 좋으면요, 안 좋다는 거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축이고
게 보이는 물건이라도 뭔가 주변에 호재가 있고 물건이 재건축이 될 수 있고 이런 물건에 진보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냥 빛 좋은 개살구처럼 막 화장실을 엄청나게 이쁘게 했다고 해도 본질 민낯이 이쁘지 않으면요 사실은 가치 상승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수도권은 서울을 볼 경우에는 그냥 뭐 서울에는 어디든 가도 조금은 걱정은 없고 경기도로 갈 때는 서울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노선들을 잘 봐야 돼요. 뭐 GTX 그쵸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종로라든지 뭐 주요 일자리들과 연결되는 철도 노선과 예비 노선들이 있어요. 뭐 신안산선, GTX ABC 노선, 그다음 신분당선, 분당선, 뭐 판교 쪽으로 가는 월판선까지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결론은 그거예요. 아파트는 땅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저 이상한 데 가는 것보다 이렇게 일자리로 연결 잘 되는 대로 접근을 진보하는 대로 가시는 게 좀 필요한 가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